부동산 시장이 폭주 중이다. 좀 더 입지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더 올랐다는 얘기죠.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평대가 조금 오히려 저렴해지는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시세가 튀어오를 걸 기대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잡자. 훨씬 적은 갭으로 더 좋은 매물을 아직은 조금 기회의 틈새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말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폭주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 상구 용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던 신고가가 나오지 않던 지역들이 신고가 소식이 계속 조금씩 들려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포, 성동, 그리고 광진, 동작구, 그리고 강동구, 앤드 과천, 분당 이런 지역들의 지금 에너지가 너무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는 그쪽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거래의 양은 최상단이 아닌 이제 마포성동이 아닌 그 하단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뜨겁게 다시 하단에서도 전고점을 뚫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래량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급지를 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갈 곳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내가 보던 가격이 아닌 더 올라가 있는 가격을 보고 차마 잡을 수가 없어서 망설이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팁과 함께 약간의 매물 추천이 될 수도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곁들여 볼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상급지 좀 욕심내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상급지는 신고가 폭주 중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상급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이었다면 그 전에 이제는 여기서 이 에너지가 다시 마포, 성동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은 이제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과천 그리고 분당 거기 더해서 지금은요 뭐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또 저쪽에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곳곳에 지금 신규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마다 서로 시세를 계속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시세 흐름이 20평대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온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특히 20평대의 상승률이 눈에 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 물건의 가치가 좀 더 입지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편안하고 좀 생활하기 널찍한 30평대보다는 비록 약간 평수는 작더라도 그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30평대가 아닌 20평대로 급지를 이동하시는 수요층이 많고 그에 대한 기대심리 어떤 똘똘한 한 채 상급지에 대한 상승 기대심리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한된 대출 규제 다시 말해서 6억 초과 대출은 지금 제한이 안 되죠. 6억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내 범위 안에서 가용 범위 안에서 맞추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은 저렴한 20평대로의 수요 쏠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평형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뭘 보자? 대형 평수를 보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곧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곳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요. 또 강동, 광진, 동작 이런 지역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천, 분당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규제로 묶인다는 얘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토지에는 사실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아직은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규제 지역으로. 그러면 현재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투기 과열지구가 되거나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갭 투자 자체도 제한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토어제로 묶이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갭 투자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제 지역이 될 곳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규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되더라도 갭 투자로 지금 규제 지역이 될 지역에 우리 물건을 매수하자. 대형 평수를.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상대적으로 시세 상승폭이 조금 적다. 덜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차익의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갭 투자 자금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더 매가가 높은 물건을 매수하지만 갭으로 살 경우에 전세를 끼고 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매매가 갭이 적게 나오는 매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40평대는 그래도 대형 평수이다 보니까 단지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은 단지에서도 좀 좋은 로얄동, 로얄향 이러한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 대형 평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강벨트라면은 한강변이 잘 보이는 그러한 쪽에 대형 평수들이 보통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대형 평수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 또한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이왕이면 좀 뷰가 튀어 있는 곳, 오픈된 곳, 한강이 보였으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조금 더 입지적으로 좋은 어떤 로얄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내가 조금 더 자금을 더 내더라도 좋은 평수의 대형 평수를 전세로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형 평수가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갭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혹시 갭이 같아요. 그래서 20평대를 사도 7억이고 30평대를 사도 7억이고 40평대를 사도 7억이다. 그럼 무슨 평수를 선택할까요? 뭘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40평대 선택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매가의 어떤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7억으로 17억대 물건을 살 수 있느냐, 15억대 물건을 살 수 있느냐, 13억대 물건을 살 수 있느냐에 있어서 내가 7억으로 17억대 물건을 사면 훨씬 더 수익률에서는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갭이라도 좀 더 가치가 높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대형 평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조금 고가 주택의 경우 지금 이제 마포 성동에 20억대를 넘어가는 물건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세를 끼지 않고 실거주를 위해서 대출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너무 무거워서 접근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겠지만 대출을 하지 않고 갭으로 사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꽤 고가의 물건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로 고가 물건을 잡는 거. 사실은 2, 3억, 10억대 같은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들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마포성동의 핵심 단지들, 동작구, 강동구, 한강변 라인들 이런 곳들이 20억을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가격대 물건을 내가 총 매가, 현금과 그리고 대출로 활용해서 잡기에 너무 무거운 물건을 현금을 가지고 갭으로 살 수 있다면 적은 갭으로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일수록 이제 매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가치가 높은 물건을 사게 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비규제 지역일 때 이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언제 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비규제 지역일 때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을 지금 최대치를 끌어서 좋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잡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대형을 한번 우리가 좀 노려보는 전략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투자의 방향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포로 가보겠습니다. 마포 하면 사실은 지금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세가 가장 높은 것은 마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프자보다 단지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마포레미안 프루지오가 시세의 어떤 흐름을 읽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단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가 뭐 연식은 2014년에 들어와서 10년이 이제 넘어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마포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꿔준 아파트가 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파트 한번 시세를 볼까요? 현재 34평이
최근에 신고가가 또 찍히면서 24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신고가를 계속 연이어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34평이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평형이 20평대라면 어느 정도 시세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과거에는 20평대와 30평대의 시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평대와 30평대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면서 30평대가 조금 오히려 저렴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40평대가 들어오면 보세요. 40평대는 30평대, 20평대와도 격차를 더 좁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가 매력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40평대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시세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0평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하다. 이거는 이제 옆에 우리가 내려와서 보더라도 지금 평당 가격을 보더라도 40평대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늘 이래왔던 게 아니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40평대가 다시 격차를 벌리면서 도망을 가고 20평대 격차를 벌려 30평대가 도망가고 40평대가 도망가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평대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이제 30평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40평대가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가 항상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상 20평대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로 연결되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역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 하나 더 지역을 찾아서 이번에는 강 건너에 있는 동작구로 가보겠습니다. 동작구 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의 어떤 수혜 그리고 교통의 서부선 호재까지 겹쳐져 있는 상도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식은 비록 있지만 굉장히 주거의 환경들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아파트고 저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24평이 시세가 계속 공공행진하면서 14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매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른 평수와의 균형을 한번 맞춰보자고 한번 찾아보면 30평대가 시세가 어떻게 되나 지금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그래도 제법 30평대와 간격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좁아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0평대, 20평대 간격이 굉장히 좁혀져 있다는 얘기는 30평대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 착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 더해서 40평대 시세까지는 어떻게 됐나 보니까 40평대는 거의 30평대, 20평대랑 계속 간격을 계속 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세가 그 차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싼 거 아니니 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도망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40평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튀어오를 걸 기대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잡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자, 지역을 한번 또 다른 곳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마포 동작을 봤으니까 성동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좀 구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리모델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그래서 분위기 좋은 금호 벽산 한번 가볼게요. 2001년에 지어진 연식은 제법 된 아파트지만 그래도 이제 대규모 단지 그리고 리모델링이 됐을 때의 어떤 상품 가치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동구 내에서는 가격이 착하다는 이점을 두루두루 살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매섭게 매수를 해오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5억 9천에 신고가가 4층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도 역시 평형간 균형을 좀 찾아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30평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20평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평대 비교해 보면 과거에도 굉장히 20평대, 30평대 격차가 가깝게 붙으면 떨어지고 벌려지면 붙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간격이 가깝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평대가 30평대를 매섭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40평대와의 시세 격차를 비교해보면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거의 30평대와 40평대가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지금 현재 호가는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현재 이 30평대와 40평대 격차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40평대가 그렇다고 해서 전에 시세가 아주 높게 거래된 게 없었는데
굉장히 크게 점프하긴 좀 어렵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30평대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렴한 매물을 40평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40평대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세는 그런데 호가는 달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매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것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물론 이 매물들이 또 이제 실제로 가보면 그 매물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는 신촌수 마이파크입니다. 서강대역 앞에 들어가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죠. 2019년인가 입주했는데요. 초역세권이고 마포 신수동에 위치해 있는 그래도 마포에서는 꽤 괜찮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인데 최근에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시세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좀 또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가 보시면 지금 34평을 제가 매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층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다수의 매물이 25억에서 26억 선 정도의 가격대가 모여 있습니다. 자, 전세를 보니까 중층 기준으로 지금 11억 선의 전세들이 매물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세 시세는 현재 이제 맞출 수 있는 시세이다 보니까 요거보다 현재 이제 갭으로 살 경우에 지금 새로 맞춰서 신규 맞춰서 매수하시는 거는 주인 전세가 아니고서는 주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대출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기존 전세 맞춰지는 것이 보수적으로 한 10억 선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현재 내가 25억에 매수하는데 전세가 10억이 들어있으면 총 투자 금액은 갭으로 살 때 15억의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바꿔서 평형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43평으로 전환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가격은 이제 28억으로 올라갑니다. 중층 기준으로 28억. 지금 제가 볼 때 같은 매물 같아요. 14동, 104동에 있는 매물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막상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략 28억에서 29억 선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를 보니까 전세는 16억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도 없어요, 별로. 이게 답니다. 두 개 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전세도 현재 이제 새로 맞추는 전세이기 때문에 기존 전세 가격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뭐 14억에서 15억 선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총 투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13억에서 14억의 투자금이 실투자금 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30평대 매수하게 되면은 15억 선 정도를 봐야 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같은 가격 갭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형대가 더 커지다 보니까 더 좋은 물건, 더 무게감이 있는 물건을 같은 가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매물이라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평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상도동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이 아파트는 숭실대 입구역 7호선에 붙어있는 그래도 비교적 연식이 나쁘지 않은 2012년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보니까 최근에 상도동 일대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많은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일단 30평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니까 시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17억에서 17억 초중반 전후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는 얼마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나 봤더니 전세는 8억 중반선에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17억에 매수를 해서 8억선의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투자금이 9억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보수적으로 전세를 봤을 때 9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맞춰져 있는 전세를 맞춘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8억 중반에서 9억이 되겠죠. 갭 투자가. 자, 그러면 이 매물이 만약에 내가 대형 평수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죠. 자, 43평입니다. 대형 평수 보니까 지금 매물은 18억 5천에 지금 또는 약간 고층 물건 좋은 물건은 19억 5천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전세가 아예 없어요.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는 지금 제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거래되고 있던 전세가 얼마에 맞춰졌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 이제 기존에 전세를 갱신한 거 말고 새로 신규로 맞춰진 전세들이
11억 중반에서 10억 중반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시세를 대략 봤을 때 지금 11억 선에 맞춰진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까지를 본다고 하면 얘는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11억에 맞춘다고 하면 7억 5천. 아까 8억 5천의 갭보다 훨씬 적은 갭으로 더 좋은 매물을 18억대 매물을 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30평대와 40평대가 격차가 크지 않아요. 17억과 18억 중반이라면 굉장히 격차가 적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또 빠르게 올라가 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금은 조금 평형대를 이동해서 40평대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역보다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택지들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할 때 40평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다 언급드리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단지들에서 40평대 시세가 상대적으로 30평대, 20평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이 40평대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40평대의 신고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약간 전략적으로 평형에 대한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밸런스 게임, 그래서 평형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물건을 잘 선별하신다면 조금은 더 투자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의 환경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리고 이 시장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가 회의감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다 놓친 건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장 안에 또 아직은 조금 기회의 공간들이, 그리고 기회의 틈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틈새를 잘 찾아내신다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한 발짝 더 앞서서 가실 수 있는 그래도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좋은 어떤 투자의 기회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또 정비사업 쪽으로 한번 틈새를 찾아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높은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그 사다리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밟아가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